1980년 이후로 보니까 10년 단위로 미국 주가가 좋았다, 우리 주가가 좋았다, 이런 거 반복된 양상이 진행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 주가가 좋느냐, 우리 주가가 좋은가, 이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미국 경제가 연율로 1분기 2.0, 2분기 2.4% 상당히 높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도 약간의 플러스 성장을 할 텐데요. 저는 4분기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 GDP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아마 소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소비가 줄어들 수 있는 근거는 세 가지 정도입니다. 우선 미국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정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임금은 오르고 있는데 물가보다는 덜 올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미국 실질 소득이 거의 정체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 가계 저축률이 낮다는 건데요. 작년에 미국 가계 연평균 저축률이 3.7%였어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3.4%였는데요.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평균도 한 6%를 넘거든요. 미국 가계가 저축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소비를 덜하고 저축을 늘릴 것이다. 실제로 올해 돌아서는 저축률이 다시 4%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작년보다는 소비를 상대적으로 줄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준이 작년 3월부터 금리를 5%포인트 이상 올렸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 시차 효과를 분석해 보면요,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금리 인상 시차 효과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가계의 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걸 고려할 때 아마 4분기에는 소비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분기에는 소비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아마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보니까요, 미국 경제가 올해 1.6% 성장하는데 내년에는 0.6% 성장할 것이다. 그 다음에 주요 IB들 평균 보니까요, 내년 미국 경제를 0.2%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볼 때 아마 4분기부터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요,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주가, 우리 주가를 보면요, 가대평가됐냐, 가소평가됐냐,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목 GDP로 주가를 한번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미국 주가나 우리 주가나 명목 GDP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미국 주가는 명목 GDP에 비해서 가대평가된 상태고요, 우리 주가는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우리 주가가 저평가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장기적으로는 1980년 이후로 보니까 10년 단위로 미국 주가가 좋았다, 우리 주가가 좋았다, 이런 거 반복된 양상이 진행됐었거든요. 1980년에서 10년 동안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물론 86년, 88년에 우리 경제가 3조 원으로 굉장히 높은 성장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1990년 때부터 10년은 또 미국 주가가 좋았었어요. 그때는 미국에서 IT 혁명이 있었죠.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미국 주가가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서 2009년까지 또 10년은요, 중국 경제가 높은 성장을 하면서 우리도 중국 혜택을 보면서 우리가 수출이 증가하면서 이때는 또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많이 올랐죠. 그리고 2010년 이후로 최근까지는 미국이 엄청나게 돈을 풀면서 유동성 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은 또 저는 반복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으면 미국 주가는 가대평가됐고요, 우리 주가는 저평가 영역에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주가가 좋느냐, 우리 주가가 좋은가, 이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미 달러 지수였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미 달러 지수가 오를 때, 미국 달러 가치가 오를 때는 미국으로 돈이 몰려들면서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미국 달러 지수가 하락할 때는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미국 달러 지수가 작년 10월에 114였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100 안팎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최근에 약간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미국의 대내외 불균형이 워낙 심화됐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미국 그 대내 불균형이라는 것은 미국 정부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죠. 최근에 피치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내릴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20% 안팎이고요. 그 다음에 순대부채가 거의 70% 안팎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 대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가 앞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IMF마저도 장기 경제 전망을 하는데요. 2028년까지 최근에 전망치를 내놨습니다만은 세계 경제에서 미국 비중이 계속 축소라는 겁니다. 미국 비중 축소라는 것은 달러 가치 하락을 의미하죠. 그래서 앞으로 5년은 달러 가치가 정도의 차지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는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았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보다는 우리 주식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 해외 투자를 좀 해야 되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 비중이 해외 주식 비중에서 61%로 지나치게 높아요. 해외 주식도 미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는 이머징 마켓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요. 일본이나 독일 주가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비중 61% 지나치게 높고요. 그 비중을 조금 낮춰가지고 이머징 마켓, 독일, 일본 주식 비중 좀 더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고 추세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거시적 측면에서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OECD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선행지수, 그 다음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이 하나만 봐도 거시경제 흐름을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2021년 5월에 OECD 한국 선행지수가 정점을 치고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통계청의 선행지수 변화 순환변동치는 그해 6월을 정점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우리 코스피도 그 3,300가고 어떻습니까? 계속 가치가 떨어졌죠. 최근에 그 OECD 선행지수가 올 2월을 저점으로 지금 상승국면에 접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통계청 선행지수 4월을 저점으로 상승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정말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틈틈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는 OECD 한국 선행지수나 그 다음에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하나만 보시고 경기를 판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주가가 때로는 선행하고 후행하기도 하지만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선행지수를 보고 경기 흐름을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